네, 올해 국감에서도 역시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시끄러운데요. 산업팀 권영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권 기자, 이 환노위 국감 또다시 파행을 겪었죠? 네, 맞습니다. 국감 첫날인 어제 환노위 국감은 무산됐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역시 환노위 국감은 또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거쳤다가 오후에 국감을 다시 속개를 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내 하청 노동자 고용 관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잠실 제2롯데월드 산업재해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패널 유출 사고 관련 권호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수뇌부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상대 측에게 넘기면서 서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불러 호통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대기업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경련 하수인이냐까지 하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환노위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는 상관이 없다며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립으로 환노위 국감을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밖에 산업위와 미방위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이 국감장으로 불려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산업위는 어제 기준으로 일반 증인 49명, 네. 참고인 21명을 채택했는데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미방위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12명의 전현직 기업인을 채택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모두 불렀습니다. 신문 요지는 경비 과세, 과대 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2011년 국감에서는 기업인 80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012년 164명, 그리고 2013년에는 177명을 불러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감 기업들은 국감 시작 전 준비하느라 그리고 국감 기간 내내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기업인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가면 자리를 당연히 비워야 하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기업들은 국회 대관 업무 조직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계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가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감장에서 기업인들의 발언 시간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답변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문제지만 아예 기업인들의 답변을 듣지 않으려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 대부분은 호통을 치거나 훈계를 하는 모양인데요. 보여주기식 정략국감이라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인 대부분은 몇 시간을 기다려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증인으로 불려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분별한 국감 증인 채택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총수 사면 문제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언급한 만큼 정치권에서 심도 있는 요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정책 제시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 호통감사라는 불명예를 벗고 국정감사 재기능을 찾겠다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기관 감싸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증인 신청이나 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7만 6천 명에 달하는 소관기관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임직원 6,500여 명이 회신했습니다. 증인 없이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안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 의원은 응답 가운데 2,000건이 정책 수행과 임직원 비위 행위 등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없는 국감, 호통 대신 정책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국회가 정략 국감에서 정책 국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 분리 국감이 실시되면 이 부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되나요? 예, 올해 그 국감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그 672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 이처럼 감사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감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백기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국감이 지난달 30일 그 벼락치기로 통과가 되면서 준비 기간은 고작 6일 뿐이었습니다. 증인 채택 역시 시간이 부족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변입니다. 각종 폐의를 줄이고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올해는 8월과 10월 그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그 세월호 특별법 등을 이유로 무산됐는데요. 분리 국감은 20일간 한 차례 하던 것을 10일씩 2번 분리해서 꼼꼼히 따져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내년부터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리국감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국감을 또 한 번에 몰아서 할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국감 시기를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분리국감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 조사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금부터라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국감과 관련한 얘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산업팀 권영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